지난주 미국 증시를 보시면은 G2, 즉 미국과 중국의 여러 가지 제조업 경기들이 좀 부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ISM 제조업 지표가 상당히 큰 폭의 하락 흐름이 나오면서 미국 증시 역시도 주 초반에 상당히 급락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물론 하지만 최근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을 보시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고 있어요. 결국 전 세계 1등주답게 미국 증시 지난주에 조금 드라마틱한 반등으로 좀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장에서는 좀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청문회를 앞두고서 조금 관망하는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난주 금요일 시장 흐름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정부의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은 과거의 우리의 경험을 봤을 때는 좀 증시 자체가 좀 부진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증시가 반등이 나왔다는 거겠죠. 일단 여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일단은 미국 시장 금요일의 반등 이유가 어떤 숫자 자체가 좋아졌다라는 것에 주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실업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잠시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고용 보고서 내용을 보시면은 민간 고용과 그리고 가계 고용과 그리고 기업 고용 이렇게 나누어서 숫자가 발표가 되는데 가계 고용은 떨어졌어요. 가계 고용은 증가가 했는데 기업 고용이 상당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 두 개가 같은 방향을 좀 가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오히려 이것이 좀 반대되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봤을 때 가계 고용보다는 기업 고용이 좀 더 신뢰성이 있는데 신뢰성이 있는 기업 고용 숫자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는 점. 안 그래도 최근에 ISM 제조업 지표의 부진으로 인해서 미국 경기에 대한 신뢰 회복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서 그런 숫자의 부진의 가능성은 미국 경제의 의구심에 대해서도 좀 한층 더 이런 부분들이 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주요 체크 포인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자넷 옐런 연준 의장의 청문회가 앞두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미국 시장도 이를 앞두고 상당히 관망하는 모습이 뚜렷했죠. 최근에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앞서던 말씀드렸던 그런 미국 경제의 의구심에 대해서 과연 연준이 어떤 입장을 자넷 옐런 의장이 보여줄지 여부에 좀 시장이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고요. 1월 FOMC 연준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재차의 어떤 의지, 어떤 확신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테이퍼링의 근거인 미국 경제에 대해서 과연 이 사람이 어떻게 자신감을 가지고서 얘기할지에 대해서 여러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다시금 재차 반등을 시도할지 아니면 최근에 좀 주춤했던 모습들을 다시금 이어갈지 여러분 그 부분에서 여러분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로 이번 주 수요일에 중국에서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 있죠. 발표 예정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비빌 언덕이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출 주도형 국가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경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급하게 달려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중국과 관련된 경기 민감주도 상당히 좋지 않는 모습이 이어져가고 있는데 이런 중국에서 발표되는 무역 수지 물론 그렇게 중요한 숫자는 아닌데요. 그런 현재 지금 펀더멘탈이나 어떤 관련된 부분 투심이 상당히 약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약한 조금만 지표 자체 하나에도 우리 시장은 크게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지금 S&P 500 지수의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일봉 차트인데 일단 3일 연속 빨간색으로 양봉을 그려주면서 좀 마감을 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봉 차트인데요. 자, 주봉 차트에 제가 추세선을 하나 그어봤습니다. 일단은 이 추세선을 그어봤는데 아래쪽에서 일단 예상되는 어떤 반등의 흐름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반등 때문에 이렇게 지난주 주봉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미국 고용 보고서 예상치를 하향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그 숫자보다는 일단 기술적 반등의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의 흐름보다는 조금 더 밑으로 밀려 내려간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여러 가지 좀 이벤트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조금 안심하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의 3대 리스크라고 한다라면은 이제 연준의 추가적인 자산 매입 축소 부분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가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중국의 무역 수지가 또 어떤 결과를 내릴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도 들여다볼 때 그 대외적인 요건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어느 정도 경계감을 분명히 보였어요. 뭐 현물 시장도 그렇고 선물 시장에서는 일단 매도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반면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좀 이 정도면 상위 200억 원 넘게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난주 여러분들 우리 시장 보시게 되면은, 대형주 시장은 아직까지는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 시장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단은 개별 종목 위주의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4개 정도의 종목들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개별 종목, 그런 44개의 종목이 우리 시장 전체를 대변해 준다라고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나오고 있는 이런 일부 개별 종목의 장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신경을 쓰실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초반 우리 시장 급락 이후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의 어떤 경제 지표의 부진이었죠. 자,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테이퍼링,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 경기의 펀더멘탈, 미국 경기 회복, 중국 경기 회복,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유동성 축소 때문에 우리 시장이 부진한 것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 대형주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고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고 이제 중소형주의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잘 나갔던 중소형주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어요. 뭐 100% 증가는 기본이고요. 보통 200% 이런 식으로 증가 숫자가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반면에 대형주들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지 않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대형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실적이 좀 호전될 가능성이 커지거나 아니면은 미국 경기 회복이 좀 더 신뢰가 더 있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담보가 되어야지 대형주들에서도 좀 유동성이 들어가서 좀 올라갈 흐름이 좀 나올 수가 있겠는데 아직까지는 이러한 흐름들이 잡히고 있지 않다라는 점이겠죠. 특히나 이 대형주 중에서 베타가 높은, 즉 경기에 대한 민감도 높은 뭐 조선이나 화학, 철강 같은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베타가 낮은 업종들, 경기의 방어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어제 시장 한국전력에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한국전력 같은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기 방어주들과 더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개별주들 장세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결국 내 주식 계좌에 주식을 꽉꽉 채워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겠죠. 예. 그런데 그런 분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힘들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1900선을 지지를 믿고서 지금 베팅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밑으로 더 열어둬야 되느냐 라는 판단이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적 관점에서는 현재 지수대 1900선 언저리에서는 낙폭 과대 종목들, 베타가 높은 종목들보다는 현재 어떤 개별주 종목들로 조금 비중을 실으시거나 아니면은 좀 대형주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아예 1900선 밑으로 지수가 떨어져서 한 1800 중반대까지 많이 밀려버린다면 오히려 그때는 지금의 추세가 좋은 종목들, 추세가 좋은 개별주들보다는 낙폭 과대 업종들, 즉 베타가 높은 철광이나 화학, 조선, 건설 쪽으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두시는 것이 낫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지수 차트 보면서 기술적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는 그림은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의 주봉 차트인데요. 제가 이 피보나치 되돌림선을 그어보면서 여러분께 자주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61.8% 선인 2950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선을 현재 무너뜨린 상황이죠. 그래서 두 번째 지지라인은 1927포인트, 1920포인트 언저리에서 현재 반등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61.8% 선인 1950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50% 선, 1920선에 대한 지지 기대감을 자신 있게 얘기를 하기가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는 대형주에게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예
38.2%선인 1880포인트 언저리까지 밀려버리면 아예 대형주에 대해서는 베팅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좀 애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반대로 현재 구간에서는 일단 추세가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단기적 관점에서는 볼 수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추세 종목 일본 신고가를 경신하는 개별주들에 대해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게임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코스닥 지수 차트인데요. 자, 코스닥 지수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월봉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오히려 이때 지난달이었죠. 지난달에 526선까지 올라갔을 때는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번 달에 한 500선 언저리까지 내려오면 차라리 매수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뭐 굳이 하셨다라면은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좀 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보시게 되면은 월봉상 5선 근처의 저항에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 때문에 현재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접근보다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차근차근 수익을 실현하실 어떤 구간이 아닌가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